반갑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 정리하는 이재현 강사입니다. 제 채널은 이슈가 되거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지만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하는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그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첫 영상의 주인공은 유시민님의 알릴레오입니다. 아니, 왜 알릴레오냐고요? 제가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방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가량 되고 더 긴 건 1시간 반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팩트 위주로 시각적으로 아주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약 정리 주제는 1편 문정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입니다. 질문과 핵심 답변 위주로 시각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연 잘 될까? 라는 질문을 하셨죠.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북한, 미국이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주변 국가가 있고 국내에는 여당, 야당, 보수, 진보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변수와 불확실성, 모호성 이런 복잡성이 아주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국민과 당사국, 주변국을 설득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의지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문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주변국들과 야당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여기서 커미티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커미티드한 것에 희망을 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찬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찬성 반대에 대한 설문 결과와 북한의 합의에 대한 내용을 잘 지킬까? 라는 질문 조사를 보면서 세 번째 질문을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70년 동안 분단과 적대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죠. 미국 또한 비슷하죠. 굉장히 큰 불신의 회의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남북관계가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 배경에는 비무장지대 파괴, JSA 경계선 철폐, 남북 철도 조사, 비행금지구역, 임진강 수로 공동조사까지 너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정부가 국내 정책 하듯이 조율하고 완급 조절하는 것보다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의 향배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고 말이죠. 다섯 번째 질문은 북미 관계 교착 상태에서 남북이 앞서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시는데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입니다. 그러나 북쪽 입장은 다릅니다. 동시기원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내놓으면 미국도 종전선언이나 특정 제재 하나씩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불가침에 관한 기본적 합의를 하고 사찰을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주시는데요. 미국은 의회와 언론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북한은 군부와 인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부분적인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데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시죠. 바로 미국 때문이다 라고죠. 미국이 종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축소 또는 와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 큰 혜택을 북한에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종전과 한미 동맹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것을 의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김정은 위원장, 참모들의 반대 탓에 서울을 못 왔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맞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허허. 김정은 위원장인 서울 답방으로 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선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재하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서 빈손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들을 왜 악마화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데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NPT, 즉 핵 확산주의 조약을 깼고 인권 문제도 있지요. 정치적 수용소까지.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김정은, 트럼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경제라고 하십니다. 북한의 경제를 살려서 인민들에게 지지를 받겠다는 것이죠. 반면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북핵 문제를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해결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경제를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 명의 지도자는 관심사가 같다라고 하십니다. 11번째입니다. 북핵 합의, 과거에 여러 번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엔 다를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1994년 차관과 차관보가 나왔고요. 2012년 차관과 차관보가 나왔고 2015년 모두 차관급인데 이번에는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라고 물어봅니다.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이다. 정상화의 기준은 미 상원의 3분의 2의 비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따라서 북핵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신뢰를 쌓으면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제 사이트인 skylabc2.com에 가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된 자료,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원페이지 보고서 형태로 만든 자료까지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알릴레오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싱킹으로 요약 정리하는 이재현 강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